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제가 오는 이유는 제가 사실 지금 내용을 좀 전에 다 찍었는데 마이크를 안 꽂았어요. 그래서 좀 허탈해서 웃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어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초등수학 유의사항 한번 올렸었죠. 근데 이제 그 내용 제목에는 제가 저학년이라고 쓰진 않았는데 내용 안에 설명드리면서 좀 저학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댓글로 그럼 초등 고학년 유의사항도 좀 찍어달라 이런 말씀하셔서 오늘 제가 고학년 준비해봤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초등 고학년 유의사항이라고 적었는데 사실 뭐 특별히 초등 고학년에 더 중요한 게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4가지 정도의 사항 외에 더 중요한 게 있지는 않아요. 그게 전부예요. 수학 공부하는 사실 전부. 그래서 초등 저학년과 초등 고학년 수학에서 굳이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학년과 다르지 않다. 이게 사실 결론입니다. 근데 굳이 이제 저학년 아니라 고학년의 입장에서 좀 더 다른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봤다 이거죠. 그래, 그 부분 약간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저학년과 고학년 언제가 저학년이고 언제가 고학년이냐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뭐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학년, 중학년 이런 건 없다. 그냥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하면 저는 이 라인을 4학년 1학기까지 그 다음 4학년 2학기부터 이제 6학년 2학기까지 이렇게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그 이유는 지금 2015년 교육과정에서 4학년 2학기에 이제 뭐 분수, 소수의 이제 계산들이 나온다 이거죠. 분수의 개념은 3학년에 나오지만 이제 계산 부분들이 등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가면 시간이 이렇게 4학년 2학기, 5학년 1학기, 5학년 2학기, 뭐 6학년으로 넘어감에 따라 이게 여기서부터 잘 돼야 뒤에 것들이 흔들림 없이 잘 쌓여져 나가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연산의 시작이라는 부분으로 나눴을 때 저는 이제 한 4학년 2학기 정도가 고학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4학년 2학기에서 6학년 2학기에 배우는 거를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적어보면 분수 학기마다 같은 것들이 반복되긴 하죠. 분수의 연산 그죠? 이게 여기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소수 연산 뭐 그 다음에 6학년으로 넘어가면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비례 배분 도형도 또 나오죠. 도형 뭐 다각형 입체 도형 넓이 부피 뭐 그래프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제 중학교 학생들을 중학교 1학년 특히를 가르쳐 본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이 부분이 잘 안 되어 있구나 라는 게 확 오늘 물론 여기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여기도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초등 과정의 기초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4학년 2학기 내용이 좀 더 핵심적으로 이제 더 눈에 들어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는 게 초등 고학년에서 이게 중학교 걸로 중등 수학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혹은 이때 좀 많이 놀았다고 하더라도 이거 할 때 좀 더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 두는 것이 중등 수학을 준비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중등 수학을 열심히 하는 게 고등 수학을 준비하는 거라 이거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등 수학을 열심히 하는 게 중등 수학 잘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선행을 열심히 해두면 이쪽도 잘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중등 수학을 열심히 하면 초등 수학이 커버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위계의 학문이다라는 거죠. 학문이다. 그런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10년 이상 학원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잘 말씀 여러 번 안 드렸지만 예전에 말씀 많이 드렸던 이게 100명 중에 11명이 모의고사 치면 2등급이에요. 2등급이네. 100명 중에 4명만 우리가 1등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를 잘라서 상위권이라고 부르겠죠. 뭐 이쪽을 잘라서 최상위권이라고 또 하겠죠. 더 자르면 극상위권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제 기준이 좀 높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초등수학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초등수학 빨리 끝내고 중등수학 여러 번 보는 게 낫다. 여러 번 빨리 끝내고 중등수학 여러 번 보는 게 좋다. 이것을 실천해서 효과 볼 수 있는 아이들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4명, 100명에 4명밖에 없어요. 여기에 있는 애들조차 좀 확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빨리 하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초등수학을 정말 잘하는 학생이 되면 시간이 남았을 때 중등수학을 하면 얘한테 맞춤학습이 되는 거죠. 선행학습, 후행학습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맞춤학습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진짜 확대해서 여기까지 잡아줘도 그죠? 90명 정확하게 89명이겠죠. 거의 90%의 학생들은 이런 뭔가를 빨리 끝내고 뒤에 걸 여러 번 보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이 군에 들어가 있을 확률은 11%입니다. 11%. 큰가요, 그 확률이? 안 될 가능성이 89%예요. 89%. 그래서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이 1등급이 안 나오는 이유가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에 이 군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2등급 학생이 1등급이 못 되는 이유는 1등급 학생이 풀어내는 어려운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시험 칠 때까지. 3등급 학생이 2등급이 안 되는 이유는 시험 칠 때까지 2등급이 풀어낸 문제를 못 풀어냈기 때문에 2등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1학년 때 2학년 문제를 많이 풀어두면 2학년 때 시간이 확보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2학년에 이 친구는 그런 선행학습을 3등급, 2등급 그런 선행학습을 안 했기 그러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걸 안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성적을 올리거나 석차를 올리기 위해서 감당해줘야 되는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를 중학교 때도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런 난이도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도 또 필요한 난이도를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기껏 고1이라면 고2에 그 선행학습 쉬운 문제 풀어놓고 그때 가서 그죠? 등급이 올라갈까 이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학습 초등학교 수학 자 이제 고학년으로 다시 돌아와서 초등학교 수학 고학년 거 빨리 끝내고 중학교 거 여러 번 하자.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르쳐본 입장에서 오히려요 중등 수학을 좀 더 많이 중등 수학 제대로가 아니라 선행학습 거의 못했지만 초등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해둔 학생들 난이도 있는 문제 소화하면서 초등학교 수학이 난이도 높은 것까지 소화가 된 학생들은 실제로 중학 수학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엉성하게 초등 수학 해놓고 중학교 거 빨리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의 유의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 내용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 충분히 소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초등수학
유의사항에 나왔었던 4가지 한 번 더 복습으로 짚어보면 숙제 부분, 숙제하는 방법은 제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숙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숙제를 집에서 하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 혼자서 누가 감시하지 않을 때. 그래서 숙제를 집에서 어느 정도 해라. 2번째, 문제, 적당한 문제, 적당량. 적당량은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 모르는 문제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정도가 적당한 양이다. 아는 문제를 여러 번 풀게 하는 거는 과도한 양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적당한 수준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내 약점을 찾아낼 수 있는 정도의 양을 풀면 좋겠다. 3번, 풀이 과정. 암산을 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저도 주산 암산 4년 동안 초등학교 때 했고, 대회 막 나가서 상 타고 그랬습니다. 전국대회 나가서. 근데 풀이 과정 써서 풀어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써야 한다. 그래서 연상이 좀 잘 안 되면 주산 암산을 배우는 게 의미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와 별개 빨라진다 이거죠. 계산 속도가 좀 빨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풀이 과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풀이 과정 써라. 암산을 배워서 너무 기초해서 풀이 과정 안 쓰는 학생도 발생할 수 있는데 좀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풀이 과정 없이는 안 되니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풀이 과정 연습을 꼭 해라. 4번째는 이건 학생에 대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가짐 안에 마음속에 새기셔야 한다. 틀려도 괜찮아. 이걸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문처럼 외워야 돼.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야 되죠. 적당한 문제를 풀라고 했잖아요. 어떤 문제? 틀린 문제를 찾을 수 있을 만한 큰 풀어라 그랬잖아요. 그런 난이도로. 틀려야 되니까. 틀려야 반드시 되니까 틀려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왜 틀렸어? 왜 틀렸어 이 문제? 그게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르니까 틀렸죠. 다시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틀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공부하지 않는 게 문제고, 다 맞히는 문제집은 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왜 틀렸어? 2번 틀리면 또 그러시죠. 왜 틀렸어? 지난번에 가르쳤잖아.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얘한테 많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왜 틀렸어라는 말씀하지 않겠죠. 어렵구나, 다시 한번 풀어볼까? 또 도전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 아이가 틀리는 거를 싫어하지 않게 되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자세가 생길 수 있고, 좀 어려운 문제도 틀리는 게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죠? 좀 지그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사실은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게 태도입니다. 학생의 태도, 그죠? 어떤 문제집을 풀어봤느냐, 어떤 선생님 밑에서 들었느냐, 이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일단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웠느냐, 어떤 문제집을 풀어봤느냐가 의미가 있어지려면 아이가 어느 정도 태도가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약간 옆으로 샜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유의사항 저학년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게 핵심이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중등 수학을 염두에 둔다면 정말 중등 수학을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초등 수학 정말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어느 정도 충분히 됐다고 하면 중등 시작하면 된다. 아무나 빨리 하는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은 초등 수학 주의사항, 고학년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대구 화이팅! 수학 화이팅!